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월 3일 10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2권 10장 미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각이나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점점 더 이제 양이 줄어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데 종종 가다가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근데 미각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간추려 보겠습니다. 미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짧다 보니까 뭐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맛을 느끼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은 매개를 거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직접 접촉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 대한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맛의 종류를 말하게 되는데, 맛이 감각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각기관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각은 매개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맛이 매개를 통하지 않는 이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인지범위, 앞서 제가 그 9장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 인지범위를 얘기하게 되고, 맛의 종류 말하는데요. 맛의 종류도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살펴볼게요. 맛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맛은 습한 것이 혀에 감촉되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에 뭔가를 담았을 때 그거는 맛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 침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서 그런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습기가 없다면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각기관에 대한 얘기도 보게 되면은, 미각기관은 습한 것을 감각해야 되죠. 맛이라는 게 습한 특징을 지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습해도 안 되고 습해지지 않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습하면은 맛을 못 보게 되고요. 습해지지 않게 돼도 맛을 못 보게 되는, 건조한 상태가 되면 맛을 못 본다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습해지지 않아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각기관은 적당한 습함을 유지해서 이제 맛을 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맛을 못 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입이 말라있는 상태라면 먹는 것도 힘들긴 할 것 같긴 하죠. 근데 마른 상태에서 맛을 못 본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만약 혀가 건조하게 되면 맛을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혀가 건조면 맛을 감각하지 못하나,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혀가 건조하게 되면 맛을 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곤 하네요. 제가 맨날 혀가 축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혀가 과하게 습해지는 것은 이제 습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를 맛봤을 때 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혀가 습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몸이 아파서 혀가 습해지는 경우가 뭘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아파서 입에 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맛을 못 느끼나?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침이 많으면 맛을 못 느끼나? 이것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침이 많아도 맛을 못 느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희석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각은 매개를 거치지 않는다. 어떤 걸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기나 빛이나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미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보게 되면, 미각은 직접 감촉되는 걸 대상으로 한다. 어떤 매개를 통하지 않고 감각된다. 촉각과 공통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습기를 지닌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과 같은 어떤 뭔가 습함을 매개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매개를 안 한다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이 매개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예시를 먼저 봅니다. 맛이 습한 것이기 때문에 달콤한 것이 물속으로 던져져도 우리는 그것을 감각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뭐 꿀을 던졌던가 아니면은 뭐 포도주를 던졌던가 이럴 경우에 우리는 포도주의 맛, 꿀맛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때 달콤한 것은 물을 통해 감각되는 게 아니라 물과 혼합되어 감각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다른 거예요. 뭔가 색이라던가 아니면 소리라던가 이런 거를 쏘게 되면은 그거는 소리랑 물이 섞여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혼합된 채로 우리가 이제 뭐 소리를 접하거나 색을 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혼합된다면은 물이 빨간색과 혼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물 전체가 빨개져야 되겠죠. 빨간 사물의 색을 혼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채로 빨간색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혼합되지 않는다. 색이라는 거는. 미각 같은 경우, 맛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물에 혼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혼합되냐 했을 때 습한 거니까 서로 혼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감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각은 매개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합니다. 감각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능태다. 이거 앞서서 나왔죠. 예, 앞서 나왔던 부분이고, 물체가 제공하는 자극들은 감각기관을 활성태로 만든다. 네, 이것도 앞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일반적인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감각기관들의 인지 범위인데요. 시각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지나치게 환한 것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환한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둠하고 동일한 방식으로서 그렇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 중에는 전적으로 안 보이는 것,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본래 가질 것을 갖지 못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이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팔이 한쪽이 없는 경우, 그때 안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는 들리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지나치게 큰 소리를 구분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인간 차원에서의 큰 수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주적 차원에서의 소리는 인간이 못 듣는다 이러면은 그건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에 착안해서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린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미각에 대한 건데, 미각은 맛이 나는 건, 맛이 안 나는 건, 맛이 미약하거나 입맛을 망치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감각에 대해서 또다시 감각 인지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구분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맛의 종류입니다. 맛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달콤한 맛, 쓴맛이 기본이고, 그 달콤함과 쓴맛 사이에 느끼한 맛과 짠맛이 있다. 그 사이에는 또 싸한 맛, 떫은 맛, 아린 맛, 신맛인데, 아린 맛은 대체로 매운맛이겠죠. 네, 이런 맛이 하나, 둘, 셋, 8개의 맛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짧아요. 뭐 3쪽 정도 되는 건데, 이 책 자체가 그 많이 사이즈가 큰 책이 아니다 보니까 3쪽이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충 보게 되면, 네, 이건 10장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